자, 계속해서 김정숙 전문가의 시간으로 또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업종 준비하셨을지부터 화면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숙 전문가는 제약바이오를 준비하셨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열풍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때 연말이기도 하고요. 제약바이오주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과 여러 평가를 또 좋게 받으면서 업황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데 12월 주도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12월 강세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발표 중에서 연기금 투자 비중 상향 검토라든가 국민 성장 펀드와 중소 중견 벤처기업, 자금 투자 추가 투입 여건 등 업종 상승 매력이 보여집니다. 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라든가 의약품 관세 등 제약사의 불리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는데 관세 규제와 함께 완화되는 흐름 같습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필두로 해서 금리 인하 기대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전망되고요. 자금 또한 조달되면서 비용이 낮아지면서 임상 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26년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금리 인하 정책 리스크 완화, 기술 수요 증가 등으로 긍정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약 개발 중심의 바이오 산업의 재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2030년까지 69개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 만료 예정인 빅파마는 약 2,560억 달러의 매출 공백이 직면하면서 이에 비용 효율화와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외부 생산 및 기술 도입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내 CDMO 및 신약 개발 산업에게는 특허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네. 26년에도 비만 항암제 뇌질환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비만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될 전망이고요. 항암제의 성장 규모는 2024년 318조, 2030년에는 624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파마 투자를 견인하는 핵심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26년도에 주요 제약사 바이오 학회 일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쪽, 이쪽의 시장 성장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마운자로를 출시했던 이제 글로벌 제약사죠. 일라이릴리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선 최초 아니겠어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런 수치, 이런 결과치가 어느 정도 의의를 좀 지닌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운자로 제프 바운드 대표되는 비만 당뇨 치료제 성공 덕분에 일라일리는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GLP-1 계열의 당뇨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제프 바운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25년 9개월 누적 매출만 약 19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을 추월을 했습니다. 릴리 매출 및 성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30년 마운자로가 360억 달러, 제프 바운드가 255억 달러, 세계 1위, 3위 약물 예상이 되면서 네. 릴리 전체 매출의 1,130억 달러 중에서 GLP-1 비중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추가로 연 1개 신약 출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 심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와 최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죠. 이 때문에 주가가 70%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었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궤도에 올랐다, 이런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궤도에 올랐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빅파마 수준으로 전체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 확대 국면에서 플랫폼 기술이 핵심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며 K바이오 차별화된 기술이 빅딜로 이어지면서 향후 기술 이전, 실적 증가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빅파마의 전략 수요와 정확히 맞물리면서 역대급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서 이는 단순한 호재를 좀 넘어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빅파마 투자 확대는 주가의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만 임상 성공과 실제 마일스톤 실현율, 그다음에 글로벌 임상 성공 여부가 핵심 관건인 만큼 개별 기업별 성과가 지속 관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모주 쪽에서도 공모시장에서도 이제 예비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까요? 25년 하반기에는 지정학 이슈와 금리 부담으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제약바이오 대형주 등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일부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성공 사례를 좀 만들면서 공모주 투자자들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약가 승인이라든가 신약 개발 속도, 기술 이전 사례 증가 및 혁신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공모주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성과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AI 신약 개발과 ADC 플랫폼 등 확실한 기술력을 갖춘 대형급 바이오 기업들이 연말에 IPO 시장에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서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망 기업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되므로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신약 개발사들은 성공 실패 리스크가 좀 크고요. 허가 과정이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고수익, 고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송기훈 전문가는 또 제약바이오 쪽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한 게요. 12월에는 뭐 분위기 좋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게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제약바이오의 특성이 있는데요. 네.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각종 학회나 암학회, 무슨 면역학회 다 몰려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도 1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보시면은요, 연말이나 연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가장 크거든요. 네.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공략하신다면 시총 상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숙 전문가의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 의견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이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제약바이오 탑픽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가볼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최근에 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 이슈가 있는데 TGC 이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골 관절염 치료제인 TGC는 구인보사입니다. 무릎 골 관절염을 치료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특히 연골 재생을 하고 인공 관절을 지연하거나 막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개선 치료 후보입니다. 현재까지 비슷한 치료제가 허가된 것은 없다는 점에서 성공 시 세포 치료제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TGC는 기존의 연골 관절 치료제가 가진 통증 완화라든가 증상 관리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연골을 재생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혁신 치료라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과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TGC가 다시 큰 기회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일랄리의 비만 환자 골 관절염 3상 발표가 TGC 시장 확대를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겠습니다. 동사 역시 2026년 3월 중간 발표하고 7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차트를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단기, 중기 추세가 동시에 상승 반전되는 그런 기미가 또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주가 전망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뭐 위쪽으로 당연히 기대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주가는 단기, 중장기 모두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주가가 바닥에서 등락을 주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과 유동성 흐름 속에서 제약 바이오 주들이 강세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5일선, 20일선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 초기 단계에 진입하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기 추세선인 60일선, 120일선 이동 평균선이 상승 전환하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이어지며 중장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변동성 확대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겠는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지속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라면 급등 후에 나타난 어떤 피로감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 숨고르기가 나온다. 이럴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코롱 티슈즈의 현재 주가는 최근 급등하면서 8만 원대에서 등락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 중기 추세가 동시에 상향 전환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TGC 임상 성공과 28년 이후에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서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주가는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지속 상승이 이어지는데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싶으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해서 쉬어갑니다. 이럴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7만 5천 원 이하, 매도가는 10만 원 이상,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숙 전문가의 제약바이오. 이번엔 어디일까요? 바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 관심 쪽, 이번엔 보로노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신약 후보의 미국 신속 승인 기대감이 있죠. 이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받으며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진행 상황인 건지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짚어주시죠. 보로노이는 비소세포 폐암 신약 후보의 VRN11의 미국 FDA 신속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에 있습니다. VRN11은 현재 기업 가치 가장 크게 견인하는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내 투과율이 100% 수준에 달해서 폐암 환자 중 약 50%에 발생하는 내전이 환자에 대한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네. 회사는 2026년 임상 1비 이상에 돌입을 하면서 2차 치료제인 이르면 내년 연말 FDA 가속 승인을 신청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3세대인 타그리소스의 성공 사례와 유사한 속도 전략입니다. 후속 파이프라인인 VRN10과 07은 보르노이의 독보적인 약물 설계 기술을 입증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VRN10은 HER2 양성 고형암을 타깃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로 25년 3월에 국내 식약처에서 이전에는 호주에 각각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고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임상 초기지만 미래에 꽤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메인 파이프라인이 아닌 보조적인 후보지만 성공 시 전체의 파이프라인 가치와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로노이는 폐암 신약이죠. VRN11의 가치가 이제 높게 평가가 되면서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많이 또 좋게 보고 있고 역대 최고 주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또 신약 후보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하다 하셨는데 32만 원까지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도달 가능한 상황인가요? 앞으로의 전망,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VRN11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 및 FDA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26년 중에 2년 중 하반기가 가장 유력한 시점이겠습니다. 만약에 VRN11의 추가 임상에서도 효과와 안전성이 유지되고 데이터 공개 계속된다면 시장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맞물리면서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상 1비 이상 데이터가 긍정적인
안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글로벌 빅파마와 수조 원대 계약의 성공으로 목표 주가에 도달할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신약 개발 중에 바이오텍들은 미래 기대감으로 시장에 반영하기 때문에 리스크 면에서는 임상 성공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상용화, 그다음에 실제 매출 등 수많은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해야만 목표가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상 성공 및 상업화라는 최종 단계까지는 밸류에이션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재료 노출이 또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점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대 뭐 최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타이밍을 볼까 이런 또 고민들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보로노이의 접근 전략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신다면요. 폐암 신약 가치를 앞세워서 역대 최고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24만 원대에서 등락을 주고 좀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핵심 파이프라인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증권사의 투자 의견도 매수로 목표가 상향되는 모습입니다. 기업 IR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 지수 관련주로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 매수 속에서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 이격도가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된다면 등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로 단기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약에 관련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중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21만 7천 원 이하로 하고 매도가는 30만 원, 손절 가격은 17만 원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탑픽 2개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또 송기훈 전문가, 김정숙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 이 전략이 궁금하시다면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